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은 마라톤. 저는 인생을 마라톤에 가끔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라톤 하면은 올림픽에서도 아주 유명한 품목으로 되어 있고, 또 모든 나라에서 가을이 되면은 마라톤 대회를 합니다. 근데 이 마라톤이라는 그 스포츠가 참 우리 생활에 많은 그 시사점을 남기지 않냐. 그 긴 그 마라톤, 또 우리 생활 여정하고 많이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마라톤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인생은 마라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기원전 490년, 꽤 오래됐죠. 그때 페르시아 전쟁과의 관계에서 그 열세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를 제압하라고 그 승리의 소식을 빨리 알리겠다 해가지고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달려옵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그 후에 이제 올림픽 거리에 이제 책정이 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것이 바로 올림픽에서 책정된 그 마라톤 그 거리가 26마일 385야드라는, 전 이것을 어릴 때부터 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번 마라톤 선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꽤 마라톤 연습을 6.25 전에 꽤 했어요. 그때 뭐 47년 이후,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유명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최윤칠, 소윤복 이런 사람만 1등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그 어린 마음에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외국을 나가고 싶어 했어요. 이 가난한 가정 속에서 어떤 유학이라는 건 꿈꾸기 힘들고, 그래도 마라톤을 한번 해서 외국을 나갈 수 없을까 해가지고 마라톤 연습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6.25가 이제 터지는 바람에 더 이상 그 마라톤 연습을 못했죠. 저는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 마라톤에 대한 그 성격이랄까요? 그 마라톤이 주는 어떤 그 교훈, 이런 것을 체득하게 됐죠. 우리가 보통 마라톤 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요.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단계에서는 마라톤을 좀 뛰어본 사람은 되게 알겠습니다만, 첫째 단계에서는 천천히 가야 돼요. 처음부터 빨리 달리다가 중간에 하차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쭉 지속적으로 같은 속도로 달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속도를 내면서 골인을 해야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됩니다. 마지막 단계를 잘 정렬해야 돼요. 저는 이런 마라톤에서 주는 그 일종의 교훈이랄까요? 그런 걸 보면서 제 스스로가 지금 말년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말년을 어떻게 장식하냐,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런 데서 저의 생활에 마라톤식의 어떤 승리가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진리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삶에 있어 첫째 단계, 마라톤에 비하면 아주 천천히 많이 고려를 하면서 천천히 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보면은 아주 초기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어려서부터 유치원 이렇게 다니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정식 교육이라 해가지고 초등학교를 들어갔죠.
근데 이 교육제도에서 전 독일의 교육제도가 참 좋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미국에서도 엘레멘타리 스쿨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걸 4년제 그룬드슐레 기초학교예요. 초등학교로 번역이 되지만 그룬드슐레는 정확히 독일말로 해석하면 기초학교입니다. 그룬드슐레. 이 그룬드라는 건 토대예요, 토대. 그러니까 집을 짓기 위한 그 토대를 잘 마련할 때 그때 사용한 단어가 그룬드, 토대입니다. 근데 여기 교육제도에도 이렇게 국민학교 들어간 학생, 초등학교 들어간 학생들의 그 학교 명칭을 그룬드슐레. 전 요 그룬드슐레 제도가 참 좋다고 전 봅니다. 그 왜냐하면은 4년 동안은 한 교사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요. 또 4년 동안은 학부형들과의 많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4년 동안을 담당하는 교사는 그 애들 한 25명 정도 됩니다만 그 애들에 대한 실력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죠. 그래가지고 너는 김나좀 고등학교 혹은 일반 중학교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고 4년이 끝났을 때 한 1년간을 또 어떤 제도가 있냐면 야는 한 번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아주 1년간을 관찰하면서 야는 고등학교다, 야는 일반 중학교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 그 제도인데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를 전 봅니다. 이때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기초를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 결정을 잘해야 그 후에 성장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래서 산책할 때마다 뭐 이쪽 독일은 공원도 많고 이제 산책할 때마다 어린이를 데리고 다니는 어떤 어머니를 볼 때마다 제가 당신네 애 지금 어디 다녀? 학교 다니냐고 물어보고 그룬드슐레 다닌다면 꼭 제가 이렇게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왜 제가 그런 걸 특별히 저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강조를 하느냐. 저의 지난 생활을 생각하면 저는 어린 시절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외정 때 났죠. 그 다음엔 또 이제 제가 고향이 평야다 보니까 처음에 48년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만 그 해방되지만 3년은 또 북한식의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6.25가 났지. 저는 어린이 젊은 시절이 거의 없었어요. 공부할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록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이 그룬드슐레, 이 초등학교 다니는 어머님을 볼 때는 내가 너희 지금 요 때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 어린애를 위해서 잘 공부시키라고. 그들이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지만 제3자인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내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을 좋아하더라고. 저는 너무나 이것을 내 마음속으로 깊이 느낀 내가 그런 시절이 없었기 때문에 그룬드슐레에서 잘 천천히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하고 준비를 하면은 그 다음 단계에 쭉 이제 고등학교, 대학 쭉 이렇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취직 생활하면서 65세까지 일하면서 그 중간 단계, 이 중간 단계 그 마라톤은 꾸준히 달리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빨리 달려도 안 되고 너무 천천히 달려도 안 되고 그 다음에는 꾸준한 속도로 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행로에서 자기가 가장 열심히 일할 그때는 꾸준히 연구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5세가 되면 보통 이것은 연금시대인데 연금시대에 들어가면 나는 이젠 모든 것이 다 이젠 다 끝이 났구나. 이제는 뭐 일도 안 하고 그냥 앞으로 그냥 잘 놀다 가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65세 이상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의 마지막 단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인생을 가치 있게 보내면서 끝내느냐. 그게 저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데 마라톤에 비유하면 그때가 제일 속도를 빨리 달려야 돼요. 그래야
1등이 될 수 있어요. 마라톤이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처음엔 천천히 지속적으로 달렸지만 마지막에는 속도를 내면서 골인을 하면서 자기가 1등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장식이 가장 어떤 면에서 중요하지 않나. 나의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았냐.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마라톤 계절을 당하면서 그런 것이 생각이 나서 오늘 쭉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마지막 단계에 어떤 생활을 가치 있게 하느냐, 그건 각자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생활의 예술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려운 때의 생활도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삶을 영위한 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삶의 질 속에서, 많은 발전 속에서 삶을 영위하던 그때도 있고, 그냥 마지막 단계 삶의 질에서는 삶의 예술화, 삶에도 좀 예술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삶의 예술화, 이 예술화를 저는 그 스포츠에서 많이 제가 배우는데요. 독일의 이 스포츠는요, 하나의 예술화예요. 스포츠의 예술화예요. 엄정한 규율과 엄격한 심판에서 그 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뜁니다. 페어플레이 하는 거죠. 모든 스포츠 중에서 축구만이 유일하게 골 하나 넣고도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거의 매일 축구 시합이 있고 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골이 매일 터지는데도 왜 정식 시합할 때 많은 관중이 참여하는가 해서 골 하나 넣으면 왜 그렇게 관중들도 환영하고 그 직접 넣은 축구 선수 얼마나 기뻐합니까? 또 같이 뛰던 동료들이 또 얼마나 그 올라가서 그냥 얼싸안고 그렇게 기뻐해요. 모든 스포츠 중에서 축구만이 유일하게 골을 하나 넣고도 그렇게 기뻐하더라고. 그렇게 축구를 시합하는 사람은 열심히 뜁니다. 모든 전술전략하고 다 그 모든 것을 다 뒤에서 갖추죠. 축구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저는 그 목표 골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는 거예요. 우리 생활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나요? 축구 선수처럼. 근데 축구의 공정화, 엄격한 심판. 그러니까 서로가 저도 그런 상황에서 저고, 이기도 그런 상황에서 이기고, 또 이번엔 저도 다음엔 이길 수 있다. 그런 데서 축구 스포츠는 하나의 예술화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봐요. 바로 이런 데서 저는 생활예술화. 그 생활예술화의 공간에도 여러 가지 자기들의 또 목표가 있겠죠. 그러니까 생활예술화라는 그 바구니 속에 자기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런 것을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반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생활의 예술화가 우리에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는가. 우리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저는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은 정치의 예술화. 내년 우리나라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정치의 예술화가 이루어질 때 저도 흔쾌해지고 이겨도 흔쾌히 이기고 또 다음엔 내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비록 져서도 엄정한 규율하에 엄정한 심판하에 그런 가운데서 아주 페어플레이 할 때 그때 우리 정치도 발전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통일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 예술화. 그래서 오늘 마라톤의 교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마라톤의 교훈은 우리 개인에게도 단체에게도 나라에게도 또는 전 세계를 위한 그러한 숙고 속에도 마라톤이 주는 교훈이 굉장히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은 가을도 깊어가고 앞으로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마라톤이 주는, 저는 그렇게도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45년 해방 이후 46년, 47년 이 서현무가 최윤철이 그렇게 보스턴에서 그 얼마나 그 열악한 상태에 있던 우리나라가 그 나가서 그 1등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저는 부럽고 나도 그 한번 마라톤 선수가 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생각도 나고 해서 가을을 늦게 맞이하면서 또 여러분의 건강도 생각하면서 또 나이 든 사람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생활이 될 수 없을까 하는 의미에서 인생은 마라톤이다 하고 잠깐 비교해 봤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